오늘 해볼 피드백은 귀신나무님의 제목 미정의 소설입니다. 뭐 요 작품으로 보면은 사실 전체적으로 저는 되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분위기가 좋았던 작품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어떤 내용이었냐면 일단은 세계가 프롤로그에서 일단 세계가 멸망했어요. 일단 멸망한 세계에서 진행합니다. 이게 약간 현대 아포칼립스 같은 느낌으로 좀 멸망한 세계, 이게 암흑기라고 하고 약간 마수들 나와서 세계가 멸망을 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인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이 여기서 있다가 이제 회귀를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흔하게 아시지만 회귀를 하게 되는데, 요게 좀 특이한 건 있었습니다. 이게 회귀를 17년 전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은 과거 자기 몸에 들어가잖아. 과거 자기 몸에 있으면은 과거 이 주인공이 현재가 있고, 현재 주인공이 있고, 그 다음에 과거 주인공이 있으면은 요렇게 되죠. 보통은 요렇게 들어가거든? 근데 이 몸을 그대로 가지고 여기에 똥 하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외팔의 남자라고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가 전투 중에 팔도 하나 잘리고 몸이 그냥 흉터 자국에다 망가졌는데, 그냥 몸이 망가진 채로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의 주인공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주인공은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에 미래의 주인공만 여기에 또 추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고, 이제 앞으로 얘한테 이제 시스템 메시지가 나타나면서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퀘스트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라고, 뭐 지구 살리기? 지구 구원 프로젝트? 약간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스템 메시지로 퀘스트가 주어지는 스토리인데,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디테일한 스토리로 들어가 봅시다. 일단은 저는 요 분위기를 만드는 필력이 좀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폐가지면 만든 붉은 하늘, 노을 배경 삼아 폐허의 한 외팔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이러면서 되게 뭔가 품속에서 이 담배를 딱 꺼내면서 이렇게 이제 담배를 피우는, 폐허에서 담배를 피우는 딱 그 노을을 진 폐허에서 담배 피우는,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게 아포칼립스 느낌이 살짝 나죠. 아포칼립스 느낌이 살짝 나면서 요렇게 분위기 잡는 서술 같은 거를 이제 배경 묘사라든지 심리 묘사라든지 이제 캐릭터 묘사라든지 이걸 약간 분위기 있게, 약간 느와르 아포칼립스 느낌으로 하시는데, 이거 좀 괜찮았어요. 서술 자체, 필력 자체는 괜찮다. 그래서 일단은 현대인데 여기서 조금 신기했던 게 먹구름이 몰려와요. 이 메뚜기 떼입니다. 요거는 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좀 약간 신선했다고 해야 되나? 약간 마수긴 한데, 이게 동물들이, 그러니까 벌레나 이런 애들이 변형돼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요걸 보면서 좀비 같은 느낌도 좀 받았어. 그러니까 좀비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니까 판타지에 나오는 판타지 아포칼립스에 나오는 애들은 아니잖아. 얘네들이 현대 아포칼립스에 나오죠. 여기서 메뚜기 떼인 게 저는 좀 마음에 들었어요. 하여튼 메뚜기 떼들이 이제 변형된 메뚜기 떼들이 이제 와가지고 딱 하는데, 좋아요. 마수가 된, 암흑기를 맞아서 마수가 된 메뚜기 떼들이 습격을 하고, 주인공은 얘네들한테 이제 같이 가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차피 뭐 나는 전설이다 해서 보이시죠? 이제 이제 어차피 세상은 멸망했어, 희망이 없어, 그래 같이 뒤지자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화염의 구체 파이어볼을 막 수십 개씩 만들어내면서 싸우면서 이제 끝을 내게 되는데, 근데 요거가 이제 좀 합시다. 좀 더 이제 해서 이제 돌아오는데, 여기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앞에가 프롤로그였고, 여기가 이제 그 제대로 1화가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약간 시점을 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여기서 박주임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박주임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얘는 그냥 아무 등장 그것도 아니야. 그냥 엑스트라야. 근데 얘 시점으로 처음에 진행이 되고, 얘가 이제 처음으로 마인이라는 거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평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던 회사원들이 이제
아인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얘를 딱 죽이면서 주인공이 과거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과거로 간 거죠. 과거로 간 회귀한 주인공이 여기서 딱 나타나게 되는 건데, 글쎄요, 저는 초반의 시점 변화, 오론 시점 변화가 좀 썩 좋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요 내용이 꽤 재밌어요. 요 내용, 이게 그냥 무조건 까기에는 요 내용이 꽤 재밌었거든요. 어떤 거였냐면, 어떤 식으로 표현하셨냐면, 처음에 얘가 약간 호러 분위기로 표현을 하셨어요. 요게 좀 나름 흥미로웠다. 이게 처음에 이게 유하원, 박주임님 아직 안 가셨네요 하고, 이제 유하원이라는 신입사원 애가 이제 얘한테 얘한테 이제 불러요. 신입사원이 와서 이게 밖에 비가 오는데, 이제 우산 가져오는 걸 깜빡해가지고, 이제 주인공 이제 박주임이라는 인물이 이제 못 나가, 집으로 못 가고 있었거든요. 얘가 와서 그러면은 우리 주인님, 제가 이제 같이 우산 쓰고 가요. 제 우산 있으니까 같이 쓰고 가요. 이러면서 이 유아원이라는 애와 이제 같이 우산을 쓰고 갑니다. 그런데 약간 여기 호러 느낌이 딱 나오는 게, 자 봐요. 이 회사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시간이 끝났어요. 이제 다 아무도 없는데, 회사에 아무도 없는데 2층 창문에 불이 들어와. 근데 창문을 통해 보이는 인물이 그 내 옆에서 우산을 씌워주고 있는 이 유하원이야. 그러니까 내 옆에서 우산을 씌워주고 있는 인물이 회사 2층 창문에서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2층 창문에 있는 애가 이제 입모양으로 도망치라고 말해요. 이거 호러물이잖아. 이거 호러물이죠. 요거 호러물인데, 요거 느낌이 저는 사실 괜찮았었어요. 요 스타트가 나쁘진 않았지만, 이게 시점 변화의 단점을 메워줄 수 있을지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나쁘진 않았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옆에 있던 애가 입이 막 찢어지고 막 입꼬리가 막 귓가에 닿을 때까지 막 이렇게 입꼬리를 웃습니다. 이제 내 옆에 있던 존재가 인간이 아니었던 거죠. 이 하원이라는 애가 내가 알던 그 신입사원 애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얘가 이제 막 이렇게 공격하려고 했을 때, 이제 갑자기 새빨간 불꽃이 보이죠. 새빨간 불꽃이 보이면서 이제 주인공이죠. 얘가 이제 주인공. 얘가 화염마법사거든요. 얘가 이제 과거로 회귀한 주인공이 나타나서 이제 이 박주임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몇 년도야? 지금 2023년도. 이제 과거로 돌아왔다는 걸 주인공은 알게 되죠. 알게 되고, 내 얼굴 몇 살 같이 보여? 30대다. 30대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서 요건 좀 웃겼어요. 얘가 이제 갑자기 자기를 공격하던 마인을 불태워서 주인공이 구해줬잖아요. 근데 얘가 갑자기 대뜸, 야, 너 내 얼굴 몇 살로 보여? 이러니까 처음엔 30대라고 했다가 나중에 아니 20대 같아요. 20대 같아요. 30대라니. 내가 무슨 신뢰되는 소리를. 20대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주인공의 이름을 외모를 낮춰서 부르는 것도 요것도 되게 현실성 있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핸드폰 내놓으라고 한 다음에 이 전화를 걸어요. 이게 외팔이죠. 주인공은 왼팔밖에 없어요. 한쪽 팔이 잘려서 전화를 거는데, 어디에 전화를 걸었을까요? 네, 나한테 전화를 겁니다. 17년 전에 나한테 전화를 걸어요. 설마 하면서 나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내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야. 주인공의 팔은 뭐 아직 언제 자는지 몰라. 하여튼 이제 김태석, 주인공 이름이 김태석이죠. 주인공 이름이 김태석인데, 이제 누구세요? 이제 과거의 김태석은 모르니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이게 내가 과거로 돌아오긴 왔는데 이상하게 돌아왔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는데, 저는 여기가 1화 끝이 되게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분위기는 잘 잡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좀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해서. 왜냐면 시점이 없잖아. 그러니까 시점이 바뀌잖아. 시점이 바뀌고 내가 이제 박주임이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김태석이 주인공이야.
박주임은 실제로 그냥 마인한테 죽을 뻔한 희생자에 불과하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가 1화 초에 2화 초반에 이거를 말하거든요. 나는 회귀했다. 만화나 영화나 과거의 몸으로 돌아가는데 죽을 당시의 몸을 가지고 17년 전으로 회귀를 했다. 이거를 나는 1화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1화에 넣어야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면 그 독자들에게 조금 더 스토리를 친절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요게 좀 아쉬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좀 망했죠. 이제 과거로 멸망한 세계에서 과거로 돌아왔으니까 마법사증도 없어. 마법사증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공은 가진 게 없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당장 퀘스트로 옷을 사입을 하고 이렇게 딱 나왔는데 옷을 사입을 돈도 없어. 얘는 주인공은 약간 누더기 같은 걸 지금 걸치고 있거든요. 옷을 사입을 돈도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주변에서 거지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착각해서 주인공한테 이제 거지 아저씨 이걸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이러면서 애가 500원짜리 몇 개 받고 뭐 요런 식으로 서술이 나오는데 여기부터는 좀 평범해요. 굉장히 평범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맞아. 이제 좀 마지막으로 하기 앞서서 여기 살짝 좀 비현실적인 요소가 하나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이제 이게 꼬맹이 애가 자기한테 500원짜리 동전 몇 개를 줬잖아. 몇 개를 줬잖아. 근데 얘 어머니가 10,000원짜리 2장을 줬어요. 거지한테 거지라고 하면 어떡해. 저는 이것도 솔직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지한테 거지라고 하면 어떡해. 글쎄 이렇게 할까? 하여튼 뭐 어쨌든 그럴 수 있다고 쳐. 어쨌든 이러면서 아직 아이가 어려서 요거를 차라리 요 대사를 빼고 죄송해요 아직 아이가 어려서 라고 한 다음에 10,000원짜리 2장을 주거든요. 10,000원짜리 2장을 줬어요. 20,000원을 줬어요. 20,000원을 주고 주인공이 옷가게에서 흰색 티셔츠랑 청바지를 골랐습니다. 못 사지 않나? 야, 못 사지 않아요? 20,000원 가지고 흰색 티랑 청바지를 아니 엄청 싸구려를 구한다고 해도 흰색 티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청바지는 어렵지 않나? 이게 약간 그러니까 아무리 떨이라고 해도 좀 그렇지 않나? 황학동 보세시장에서도 힘들다. 그래가지고 좀 약간 너무 비현실적인 약간 설정 같은 게 아닐까. 왜냐면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독자들이 은근히 이런 거 깐깐해요. 독자가 깐깐해. 그거 보고 좀 뭐라고 할 독자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만 봐도 당장에 나도 독자로 읽었는데도 20,000원으로 살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이 의문이 들었으니까. 자, 하여튼 요런 거는 좀 아쉬웠다. 요거를 좀 그냥 티셔츠 20,000원 티셔츠 20,000원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뒤에서 그래서 이제 뭐 마수대를 또 처치하다 이런 퀘스트가 이제 나오고 퀘스트를 좀 해결을 하는 내용이고요. 총평 들어가겠습니다. 분위기는 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그 아포칼리스 멸망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되게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1화에서 시점이 바뀌니까 설명이 좀 부족했다. 그 설명이 부족한 거에서 독자들이 좀 몰입감이 깨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박주임의 시점으로 전개된 서사가 호러 느낌을 풍기면서 요거는 좀 되게 괜찮았어요. 요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화 초반의 주인공이 17년 전으로 회귀를 했고 과거 자신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정보가 1화에 제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게 1화에 나와야 독자들의 그래도 좀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았으나 좀 더 독자에게 친절하게 다가가야 될 것 같았던 소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는 되게 나쁘진 않았는데 1화의 그 호러 분위기가 전 개인적으로 좀 좋았거든요. 마음에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잘 살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